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8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2일 네바다주에서 민주당 캐서린 콜테즈 메스토 상원 의원이 공화당 후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기독교 깃발의 개양을 거부했다가 패소한 보스턴 시청이 기독교 단체에 $200만 이상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란 사법당국이 히잡 의문사로 반정부 시위가 촉발된 이후 처음으로 이 시위 관련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극심한 물류 적체와 컨테이너 부족에 시달려온 세계 해운업계가 이제는 반대로 넘쳐나는 컨테이너로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는 기독의료상조회가 함께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기독교 깃발의 개양을 거부했다가 패소한 보스턴 시청이 기독교 단체에 $200만 이상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8일 보스턴 시청은 승소한 보수 기독교 시민단체인 캠프 컨스티튜션의 변호사 비용 $210만 상당을 대신 지불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캠프 컨스티튜션의 활동가인 해롤드 셔플레프는 지난 2017년 보스턴 시청 앞 깃대에 기독교 깃발 개양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보스턴시는 기독교 깃발 개양이 정부가 종교를 지지하는 정교분리 위반에 해당한다며 요청을 거부했고, 셔틀레프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스턴 시청이 기독교 깃발의 개양을 거부한 것은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며 만장일치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란 사법당국이 히잡 의문사로 반정부 시위가 촉발된 이후 처음으로 이 시위 관련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P통신은 이란 법원이 시위자 한 명에게 정부 정사 방화와 공공질서 저해, 국가안보 위반 공모죄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지난 13일 보도했습니다. 비잔 온라인은 신의 적이자 세상의 타락이라는 점도 이 시위자의 죄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테헤란에 있는 다른 법원은 국가안보에 반하는 범죄를 공모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죄로 5명에게 5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지난 9월 쿠드르계 이란인 마흐사 아메니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돼 사망한 이후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는 시위가 2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8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2일 네바다주에서 민주당 캐서린 콜테즈 메스토 상원 의원이 공화당 후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당신의 상원 민주 다수당이라는 글을 올린 데 이어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시 다수당이 될 것이라고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상원 선거에서 네바다주는 초접전 지역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렉설트 후보가 개표 진행 중반을 넘어가도록 선두를 달리다가 메스토 의원이 막판에 이를 뒤집으면서 역전극을 연출한 것입니다. 전날 애리조나주에서는 민주당 마크 켈리 상원 의원이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으면서 상원 의석수는 민주당 49석 대 공화당 49석으로 동률을 이룬 바 있습니다. 네바다에서 메스토 의원이 최종 승리하면 상원 의석수는 민주당 50석 대 공화당 49석이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극심한 물류 적체와 컨테이너 부족에 시달려온 세계 해운업계가 이제는 반대로 넘쳐나는 컨테이너로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NBC는 컨테이너 운임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항구 컨테이너 터미널에 빈 컨테이너가 쌓여가고 있다고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연말 쇼핑 성수기를 앞두고 컨테이너 수요가 급증할 시기임에도 컨테이너가 남아도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고 컨테이너가 추가로 풀리면 컨테이너 보관 장소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에 따른 킹 달러 현상이 최근 주춤하는 가운데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이달 들어서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8.03% 상승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달러의 31개 주요 통화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8% 이상 상승률을 기록한 통화는 원화뿐이었으며 상승률 2위는 일본 엔화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남아프리카 공화국 란드,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나 등도 가치가 올랐습니다. 올해 10월 한 달간 브라질 아마존 산림 파괴가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11일 우주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아마존의 산림 파괴 면적은 904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312배에 달했습니다. 이는 실시간 산림 벌채 감지 시스템이 도입된 2015년 이후 가장 큰 수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밀림은 브라질 영토의 59%를 차지하며 9개 주에 걸쳐 있습니다. 이 중 파괴가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파라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서 일부 환경 전문가들은 10월 대선을 전후해 아마존이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고 산림 벌채가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견한 바 있습니다. 중간선거에서 20대 투표율이 최근 30년 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성향인 20대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경합지에서 더 높은 것으로 집계돼 민주당이 예상보다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터프치대 정보연구센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18세에서 29세 유권자 가운데 27%가 이번 중간선거에 투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1990년대부터 30년간 2018년 3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이라고 센터는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 낀 가운데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3도, 밤 최저 기온 35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CBS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유정임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